그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이 트럭식 자주포, 뭐 이스라엘제 아쉽게도 그렇게 도입을 했어요. 소량이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는 이게 자주포가 이게 약진을 못하는 거.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입니다. 지난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베트남의 최고 지도자가 김정은 위원장과 어깨를 나란히 한 모습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약간 마음에 걸리는 건요. 우리가 베트남에 K9 자주포 수출을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 혹시나 이 방산 관련 정보가 북한에 넘어가는 거 아니냐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승범 디펜스 타임스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베트남은 공산권 국가잖아요. 네. 북한과 친하기도 하고 네. 또 우리가 K9 자주포 수출한다. 왜 수출하는 건지, 수출해도 괜찮은 건지. 첫 번째는 이제 베트남 입장에서는 포병 화력을 현대화 시켜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자주국사포, 그것도 155급이 사실상 부족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제품이 좀 빨리 신속하게 도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초도 제품으로 20분, 20분이 이제 지금 제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배치 지역은 이제 중국과 국경을 같이 하는 북쪽에다가 남쪽이나 뭐 캄보디아 방면은 절대 아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화력을 이제 보강하고자 대한민국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K9을 이제 도입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을 시작했지만 시작은 ADD였죠. 국방과학연구소. 예, 개발 연구는 이제 국방과학연구소가 해서 다 완료한 다음에 넘겨준 거죠. 예. 어쨌든 우리 손으로 만든 네. 최고의 자주포. 자주포. 예. 자, 그런데 이게 베트남으로 수출을 시작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네. 초도 물량 20문. 물론 네. 뭐 중고라고는 예, 예. 하긴 하더라고요. 네. 예. 근데 이게 넘어갔을 때 북한이 혹시나 이 베트남 방산업자를 돈으로 매수해서 우리 어떤 교범이나 뭔가 네. 설계도 이런 거 빼돌리지 않을까? 이거 그래서 이제- 합리적인 의심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계약 조건을 이제 좀 살펴보니까 제3국 양도 금지 조항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수량, 항상 그 확인 숫자가 그대로 있는지를 한두 문이 사라지지 않았나?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마치 미국이 파키스탄한테 F-16을 팔면서 그 비슷한 조치를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유사한 이제 조치를 계약 조건에 이제 달아놓은 거죠. 근데 물론 뭐 이게 뭐 프라모델 장난감도 아니고 뭐 설계도만 보면 뭐 뚝딱 만들어지는 건 아니니까 이게 또 약간 과도한 기우 같기도 하고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도 처음에 우려를 했어요. 동일하게.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의문 사항들이 나오니까 방위사업청에서 기자들을 향해서 이제 이런 내용을 좀 많이 이제 발표를 했죠. 실제로는 이제 이런 조항들이 엄밀한 조항이 있고 이것을 이제 분해하고 역설계를 막기 위해서 봉인조 조치를 이제 취한다. 봉인 조치. 그다음에 한국 그 테크랩 기술자들이 가서 정비하지 않는 이상은 함부로 접근을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운영을 하되 정비 단계에서는 이제 한국 기술진들이 가서 이제 할 수 있게끔 그런 이제 단서 조항들이 다 달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북한은 워낙 이 철 가공 기술이 낙후돼서 네. 뭐 기차 레일도 러시아 구형을 그대로 이제 가져다 쓰고 뭐 거의 다른 레일을 이제 저속으로 운행을 한다고 탈북자들도 증언을 하던데 사실 K9 자주포의 핵심은 이게 포신 가공 예, 기술이라서 그게 북한이요. 이거를 네. 북한이 과연 따라할 수 있을까? 정밀하게 없죠. 네. 뭐 옛날 방식이 뭐 120mm 곡사포 같은 걸 이제 만들어내는데 지금의 이런 자주포는 만들어 수 없는. 그리고 이번에 10월 10일 날 열병식에 네. 나왔던 무기들을 보면은 이제서야 이제 우리들이 딱 인식하는 게 이게 대규모 철공소에서 만들어 오는. 왜냐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방산업체 조그만 데도 다녀보면은 서유럽의 장비들, 차량들을 모방해서 시제품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내부는 그렇게 똑같이 못하고 외형을 똑같이 카피뜨는 게 우리나라에 또 중소업체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기억을 살려보니까 북한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평론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북한의 그 군사연비, 열병식에 나오는 것들이 100% 믿을 수 없다. 실제적인 대량 양산이냐, 그리고 이제 양산이 되면은 정밀하게 만들어졌느냐, 이제 그거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의심들을 이제 많이 하기 시작했죠. 이제서야. 그리고 특히 이제 뭐 대륙과 탄도탄도 마찬가지고. 지금 화성 20평이 나왔지만은 그전 것들은 다 모든 게 시제품이었다. 예. 실제 배치가 안 되는. 근데 지금의 이제 화성 20평은 이제 그거를 많은 오랜 기간 거치면서 완성이 이제 된 거 아니냐. 네. 지금 거는 이제 좀 위협이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좀 속은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죠. 네. 근데 베트남이 우리 K9 자주포 가져가면 잘 쓸 수는 있어요. 이게 지형이 굉장히 중요한데 베트남은 이쪽 남쪽은 밀림지대라 사실상 K9 자주포 운영이 어려울 것 같고 산악지대 같은 경우는 궤도형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걸 선택을 한 그렇죠. 건가요? 아무래도 궤도형을 이제 선호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전 기간 동안에 그 미군이 이미 여러 종류의 그 M109 시리즈도 이제 운영을 해봤고 M107, 뭐 M110 뭐 이런 걸 이제 해봤기 때문에 그 동안에 뭐 특별한 그 사례가 없었어요. 운영하기 어려운 지역이다 이런 건 없었어요. 근데 M113 같은 경우는 지금도 쓰고 있잖아요. 베트남. 그건 장갑차. 장갑차. 예. 네. 그거는 이제 워낙 대량으로 넘겨줬기 때문에 그 미군이 이제 베트남에 철수할 때 버리고 간 거죠, 사실상. 예, 지금 뭐 아프간처럼 넘겨줬기 때문에 많은 수장이 있었는데 그걸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이제 폐망을 하게 됐고 그거를 이제 북베트남이 이제 지금의 베트남의 이제 군이 다 흡수해가지고 쓸만한 것들 출연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일정 기간 지나면 자동차처럼 이제 정비를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80년대 중반부터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 전에는 뭐 캄보디아 침공할 때 아니면 중공 옛날에 중공과 싸움할 때 79년대 그때 네. 잘 써먹었어요. 다 흡수한 지가 이제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80년대 중반부터 이게 노후화
노화 이제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됐고 그래서 90년대 중반부터는 이제 이거를 대한민국에 이제 어떤 정비를 해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MRO 그래서 개념으로 예. 예, 123 그 장갑차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또 이제 K200 장갑차를 사용하기 전에 M123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타진했었고 뭐 헬기도 마찬가지고 우리하고 동일한 UH, 1H 헬기를 사용하니까 정비를 해줄 수 있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베트남하고 이제 외교 수립을 한 다음에 이제 방산 협력이 바로 됐죠. 그냥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베트남의 어떤 방산 협력의 시작이 네. 돌이켜 보면은 뭐 UH-1H 헬기 그리고 그 M123 네. 장갑차, MRO 그러니까 유지 보수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어진 거군요, 결국. 접촉을 이제 해서 좀 그렇게 대량으로 해준 건 아니고 그렇게 이제 뭐 비공식적으로 일부 좀 해준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게 대한민국 이제 국방부 해군에서 퇴역한 이제 포항급 초계함 요거를 이제 넘겨주면서 상당히 이제 끈끈해졌죠. 근데 그 직전까지는 이제 이 베트남군이 북한제 방산 제품, 북한 방산 제품을 수입을 했었는데 대표적인 게 뭐 탄도탄, 스커드 계열 탄도탄 그리고 이제 6호급 잠수정을 이제 직수입을 했었죠. 그때 그걸 보면서 북한하고 되게 이제 끈끈하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협력을 과연 해도 될까? 그리고 이제 포항급 초계함을 그렇게 두 척까지 넘겨줄 필요가 있을까? 그 당시에도 예전에도 의심이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이걸 이제 계약을 맺은 지 얼마 안 돼서 베트남의 서기장이 이제 뭐 18년 만에 예. 거기 나라는 이제 거기 서버리니까 그다음에 이제 일반 언론에서는 북한하고 베트남이 방산 협력도 지금 생각한다. 네. 발전시키겠다.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판매, 수출한 게 이게 도대체 어떤 그 위치에 그렇죠. 있는 건지 예. 그리고 이제 의심이 가는 게 저 뜯어보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계약 조건에는 이제 봉인 조치를 이제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 만약 그랬을 경우에는 후속 군수 지원은 못 하겠다. 근데 문제는 이제 뜯어보지 않더라도 교범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예. 그게 넘어갈 경우가 예. 가장 우려스러운 거죠. 그게 지금 표시가 안 나고 일종의 첫 버전에서는 제일 흔한 방법이에요. 사실 그건 정찰 위성으로도 볼 수가 없는 거라서. 그거는 베트남 현지에서 베트남 주재, 북한 대사 쪽의 무관들이 얼마든지 접촉해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만나서 또 우리 커피 마시고 있을게 이러면서 살짝 뭐 보게 한다라든지. 미리 복사해서 갖다 줘도 되고. 그러니까요. 원본이 있어도 복사본을 주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은 좀 우려는 돼요. K9 자주포 자체는 뭐 접근을 이제 다들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걸 못한다 하더라도 교범은 사실 그러니까요. 만나서 그냥 미팅해가지고 주면 돼요. 호텔에서는. 그래서 이번에 방산 수출할 때도 항상 이게 정치 외교적인 역학관계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기 수출을 그냥 미국하고 협의 없이 바로 하진 않잖아요. 이번 베트남의 K9 자주포 수출할 때도 미국과의 뭐 좋게 말하면 협의 아니면 눈치 보기 있지 않았을까요? 통보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예. 이러이러한 사안이 이제 왔는데 수출을 해도 되겠느냐. 일종의 물어보는 식으로 정보를 이제 공개하는 식으로 알려주죠. 그럼 이제 미국에 그런 해당 부서가 있으니까 감독하는 부서에서 자기들이 또 이 중국을 상대로 동남아시아에서 군사력 일정 부분 좀 키워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지상 장비이기 때문에 네. 저기 미국의 어떤 군사 국방의 이해관계하고는 그렇죠. 방산하고는 그렇게 마주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 대중국 포위방의 일원으로 네. 베트남을 활용하려고 지렛대로 활용하려고 하잖아요. 뭐 네. 국경이 또 붙어 있으니까 또 다시 충돌이 있을 수 있고 네. 지금 인도 파키스탄처럼 그래서 네. 도와주는 형식으로 그리고 자기들 유리한 거죠. 충돌이 있을 경우에 이제 대한민국 자주포가 이제 활약을 하게 되면은 네. 상당히 뭐 심리적으로 또 이게 이쪽 편을 드니까 미국 편을 들 수 네.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무기가 서방 측 무기가 필요한 거로 일정 부분 줘도 되겠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지금 판매하는 거는 훈련기 쪽으로 터보 프로 훈련기로 이미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비무장이고 터보 프로 훈련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낮은 단계의 방사 수출이에요, 미국도. 이것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T6 그리고 왜 텍산2 이런 예, 예. 훈련기가 예. 인도가 되고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장기적으로 베트남 공군은 이제 서방 측으로 이제 규격을 좀 바꿔주려면은 천천히 지금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 기본 훈련기부터 넘겨주고 중등 훈련기는 체코제, 미국산 엔진을 장착한 체코제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다음은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게 이제 T50 계열. 그렇죠. 예, 근데 그것도 지금 상황 봐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렇게 지금 열병식에 참석을 하고 심리적으로 계속 팔아도 되나. 이제 미국은 이제 뭐 우리를 대신 내세워서 승인을 이제 해서 네. T50 같은 거 미국 엔진이니까 그걸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은 좀 찝찝한 게 있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K9 자주포가 베트남에 들어가면 어쨌든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뭐 국경지대에 뭐 일부 실전 배치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맞나요? 일단 우선 배치 지역이 중국을 향한 이제 국경 지역이기 때문에 그 남쪽은 절대 아니고 남쪽은 기존에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견인포 가지고 충분히 캄보디아를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선 이제 중국 상대로 이제 배치하는 거죠. 근데 사실 중국하고 베트남이 지상전을 벌일 가능성보다는 이쪽 남중국해 그 영유권 놓고 계속 부딪히고 있으니까 오히려 해상 쪽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베트남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 방산에 이제 단계적으로 K9이 들어갔으니까 호위함도 수출을 이제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또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T50 계열을 조만간 판매를 이제 뭐 승인을 하는데 그러니까 FA50 이런 거 FA50 말씀하시는 이제 거죠. 전투기, 경전투기로서. 근데 지금
지금 뭐 다시 말씀드려서 북한에 저렇게 가까이 이제 접근을 하니까 진짜 해도 되나 그런 저도 의구심이 들어요. 그리고 이미 베트남은 뭐 자주포는 뭐 충분치 않더라도 견인포가 많이 있잖아요. 일단 뭐 옛날 그 구형이기 때문에 뭐 122mm, 130mm 러시아제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현대화할 필요가 있죠. 자기들이 이제 그 국토가 이제 상당히 이제 길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뭐 남쪽에 있던 부대가 뭐 이동 배치를 빨리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동할 수 있는 트럭에 가는 것보다는 예. 이렇게 이제 화력이 센 것들은 그렇죠. 북쪽에다 이제 배치할 수 있어야 된다 해서 이제 더 수입을 이제 하겠다는 게 이제 108문까지 네. 최종 목표를 108문까지. 그 105mm 포탄이 또 많이 있으니까 베트남에서는 글쎄 우리가 그것도 차라리 네. 트럭식 자주포를 네. 수출하면 오히려 바로 이제 탑재해서 또 쓸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뭐 국토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긴 국토를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105mm 견인포를 이제 트럭화 시킨 우리나라 거 있죠. 예. 이제 그게 또 수출이 된다면은 결합이 돼서 그것도 상당히 이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죠. K9 자주포는 뭐 베트남 결국 공산권 국가까지 시장을 넓힌 셈이 됐는데 자, 왜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보세요? 가장 큰 이유. 미국의 M109 팔라딘 자주포가 자기 역할, 성능 개량을 제대로 못 해온 거죠. 그러니까 이미 팔라딘 우린 넘어섰죠. 네, 우리 이미 넘어선 거고. 우리도 이제 그 팔라딘의 먼저 그 버전인 K55A1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로 이제 시작해서 기술이 쌓여서 독자적으로 이제 개발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네. 단계가 먼저 있었죠. 먼저 번에 미국제를 라이센스, 면허 생산을 예. 해서 기술이 이제 습득이 돼서 곧바로 개발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뛰어넘은 게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이제 경쟁자라고 하면은 이제 독일의 PJH 2000. 예. 그거는 워낙 이제 장갑 면에서 방어력이 뛰어나서 우리는 아직까지 북한이 이제 곡사면으로 포탄을 던지면 방어는 잘 안 되잖아요. 이 장갑 그쪽 측면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PGH 2000보다는 이제 얇죠. 그 포탑의 상부 장갑. 그래서 이제 반대로 이제 독일제는 좀 무거워졌죠. 그래서 기동력이 우리보다 떨어진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신속한 이동, 쏘고 빨리 이제 달아나는 딴 지역으로 이동 배치되는 예. 그게 이제 탁월한 거고 반면에 독일제는 이제 그냥 이렇게 머뭇거리다가 이제 맞아도 좀 생존이 된다. 포탑이 완전히 파괴 안 되고 네. 어떤 승무원들이 보호가 된다. 이제 그걸 거꾸로 장점으로 내세우는 거고 우리는 쏘고 빨리 달아난다. 이동 배치한다. 막 이제 그게 신속 타격하고 이제 사라지는 거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또 순차적으로 고각을 변화시켜서 네. 집중적으로 포격할 수 있는 그 TOT 사격 네, 능력이 집중 사격. 있잖아요. 예. 예. 그 성능도 뭐 대단하고.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사거리가 신형 차세대 자주포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제 사거리를 더 늘리는 거. 지금 40km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K9A3까지 가면은 최대 100km까지 쏜다고. 그러니까 포신이 길어져요. 58 구경장. 그래서 그거를 최종 목표로 지금 세우고 개발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사거리가 40km인데 반경 50m 안에 떨어진다고 하니 이러면 거의 명중률 100%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99%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99%. 예. 그래서 뭐 어디 내라도 뭐 손색이 없는 자주포죠. 그다음에 가성비도 그렇고 생산력도 뛰어나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전 세계 자주포의 절반을 지금 점유했다.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그 우리나라 그 K9 자주포 운용하는 거 보니까 옆에서 뭐 낮잠 자도 되겠더라고요. 이게 쏴도 전혀 미동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다시 조준할 필요가 없이 곧바로 또 사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동력 면에서 우수한 거 아닌가 싶은데. 근데 이제 뭐 북한이라든지 북한이 이제 만들어냈다는 이제 껍데기만 비슷하게 흉내낸 거, 그다음에 중국의 자주포들 그게 안 되잖아요. 네. 막 흔들출렁 다시 그 각을 잡고 조준하려면은 그러니까요. 신속 사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급하게 쏜다 하더라도 제대로 맞지가 않을 거고 옆에 막 떨어지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상당히 대단한 기술. 물론 이제 미국의 K55, M109A2 거기 기반으로 우리가 기술을 잘 습득을 한 거예요. 예. 80년대 중반부터. 그래서 신속하게 10년 만에 1995년대 K9 자주포가 등장하고 2001년도에 실전 배치가 파주 지역으로 이제 시작되고 그래서 최근에 좀 이게 다른 얘기지만은 파주 지역에서 자주포 포탄 훈련탄이 뭐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 당시에 도입했던 탄을 관리 안 하니까 그 정도로 이제 실전 배치는 오래된 거죠. 이게 K9 자주포가 처음 파주 지역에 문산 지역에 그래서 그 부분까지 연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K9 자주포 A2가 지금 미국 아우사 네. 전시회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궤도식이 아니고 차륜형, 차륜형으로. 트럭형으로. 예. 그래서 급히 지금 해가지고 가서 지금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이제 또 미국은 뭐 영국제, 뭐 BAE 시스템사에서 하는 거 개발하는 건 이제 이런 쪽에 또 선호한다는 게 있어서 독일제가 이제 다 독일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경쟁을 이제 시작을 한 건데 우린 이게 좀 과연 급하게 네. 수출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좀 되겠느냐는 좀 의구심을 가지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리지널 버전이 아닌 이 트럭식으로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A2라는 거는 포탑의 이제 포 종류, 그다음에 승무원들이 좀 최소화되는 두 무인화, 명. 예, 반 무인화되는. 예. 그렇죠. A3는 아예 예, 무인화되고. 아예 무인화를 이제 목표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운영하다 보면은 또 승무원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될 경우도 있고. 근데 원칙은 이제 무인화 시키겠다는 거. 예. 그래서 개발을 지금 포싱부터 해가지고 개발 다 조합을 해서 완성시키겠다고 해서 2030년대 등장을 시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죠. 네. 어쨌든 베트남은 이 북유럽보다는 인도의 사례를 많이 보고 우리 K9 자주포를 사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네, 워낙 맞습니다. 그 산악지대에서 예, 예, 또 맞습니다. 국경에서 전쟁을 해봤기 때문에 네. 또 워낙 포병이 약하잖아요. 기동화된 포병이. 예, 기동
포병이 약하죠. 지금부터 이제 건설하겠다고 하는 거고 최종적으로 이제 108물까지 얘기 나온 게 네. 추가 부대를 이제 만들겠다 도입을 해서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북한 열병식에 이제 참석을 이제 하니까 서기장이 이제 그런 게 좀 찜찜하게 됐고 네. 그 또 배경에는 우리 이제 베트남전 참전했던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분들 이제 중심으로 얘기 나오는 게 남베트남이 패망한 다음에 미국제 무기들 특히 뭐 M48 전차라든지 뭐 M16 소총 이것들을 다 넘겨주지 않았느냐 북한에 우리를 이제 대적하기 위해서 그걸 연구해라 네. 뜯어봐라 있었기 때문에 사례가 그래서 북한군의 어떤 그 우리 대남 훈련장 거기에는 M48 전차라든지 이게 다 있었다는 얘기도 증언도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과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형무기 한국산 신형무기가 이제 혹시나 흘러들어가지 않겠느냐 이제 우려하는 것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저는 이제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북한에 베트남의 협력 관계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더 끈끈하게 방산 협력까지 하자고 이번에 또 이제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언론 매체에 따라서 그냥 경제 협력이라고 하는데 다른 매체에서는 뭐 방산 협력까지 얘기를 했다. 그래서 저도 그걸 직접 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우려가 되는 게 살아 있는 거죠, 당연히. 네. 어쨌든 이렇게 K9 자주포가 뭐 노르웨이로도 수출이 됐다는 소식도 최근에 들려왔거든요. 네. 24문. 네. 네. 이것도 뭐 신차 아니고 중고 나간 건가요? 네, B-50는 이제 중고 차량들이.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게 북한하고 베트남 사례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뭐 노르웨이 말씀도 하셨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에스토니아. 만약에 이제 러시아가 에스토니아 침공했을 때 이게 탈취가 되면은 예. 이게 탈취가 되면 북한으로 또 넘어가지 않겠느냐. 전 그것도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지역에 판매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이게 또 좋은 건가? 그러니까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그걸 좀 별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왜냐면 에스토니아 그 발트 3국이 침공을 당하면 버티기가 사실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제 밀리다 보면은 뺏기고. 그 당연히 러시아는 현재 북한하고 가까우니까 줄 수 있고. 뜯어봐라. 네. 그 부분이 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 베트남의 K9 자주포 수출이 가져올 그 파급 효과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그 아시아 시장에서의 확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좀 아쉽게도 섬나라들이잖아요. 나머지 밑에들은. 그렇죠. 이게 나토 유럽처럼 이렇게 다 붙어 있는 연계된 게 아니잖아요. 지역이 그들은 아니죠. 이제 네. 전통적으로 항공전력하고 해상전력 우선이고 지상전력은 좀 가벼운 거. 그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이 트럭식 자주포, 뭐 이스라엘제 아쉽게도 그렇게 도입을 했어요. 소량이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는 이게 자주포가 이게 약진을 못하는 거. 뭐 필리핀 말씀하셨지만 2017년 말라이 전투 때 105mm 견인포. 네. 그거 왜 직사로 쐈잖아요. 네, 직사로 쐈죠. 그러니까 근접전에서. 그거 생각하면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만드는 K105A1. 맞아요. 그게 진짜 필요하죠. 트럭식 자주포 네. 그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필리핀 국방부의 우선순위가 대중국전력, 항공전력이나 해상, 수중전력까지 거기에 먼저 투자를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고 있고 야 이거 필요하다. 이 반란군 또 진압을 이제 해야 되는 무기도 필요하고 그 민다나 남쪽에 남쪽 섬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돈에 이제 배정되는 게 좀 네. 아직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마 한 뭐 2028년 정도 아마 도입을 할 거예요. 꼭 예. 필요한 무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 그래서 이 섬으로 된 나라들은 이제 그 정도의 트럭식으로 이제 우선시하는 거죠. 궤도보다는. 그래서 또 인도네시아가 마찬가지고. 그렇죠. 예. 예. 자, 어쨌든 우리 K방산이 이제 동남아 시장으로 조금씩 이제 발을 넓혀가고 있는데 또 동남아니까 태국하고 캄보디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태국 같은 경우는 KGB 유도폭탄. 유도폭탄 예. 그렇게 날개 달린 그 예, 날개 유도폭탄이잖아요. 붙인 거, 예. 예. GPS 그거 유도가 그 캄보디아하고 네. 전쟁할 때 잘 썼다면서요. 제대로 잘 썼죠. 네. 그래서 추가 발주가 이제 비공식적으로 한 100여 발 발주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거 뭐 연관되는지 모르겠는데 인도차이나 반도 미국식으로 하면 인도차이나 그러니까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그 10월 10일 열병식 관련돼서 라오스도 또 먼저 갔어요. 그 빠지니까 또 베트남 서기장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캄보디아는 우리 국민들을 지금 뭐 죽이고 막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슬금슬금 나오는 게 태국에 더 무기를 많이 팔아서 대신 캄보디아 좀 혼 좀 내자 그런 얘기까지 나와 이제는. 네. 예, 그래서 그런 방사 수출과 연관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저도 좀 많이 이제 민감하게 보고 있죠. 자, 우리 다음 주에는 아덱스 네. 네, 큰 행사가 있어요. 네. 가시죠, 대표님? 아, 당연히 그 상정해야 네. 됩니다. 네, 저도 참석을 하기 때문에 부스를 가지고. 네, 예. 저도 다음 주에는 좀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아덱스 행사 열리면 다시 한번 우리 K방산 시장 점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승범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